반지름 길이가 4인 원과 부채꼴이 있대요.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의 2배일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아니 이거는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는 4. 부채꼴도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니야? 여기 4. 이 얘기잖아. 근데 원의 둘레의 길이는 우리 뭐라고 쓰면 돼? 8파이 라고 쓰면 되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 지금 L만 모르는 거니까 여기 4고 이미 그럼 얘 둘레 길이는 8 플러스 L 이거 아닌가? 근데 문제에서 원의 둘레의 길이가 부채꼴 둘레의 길이의 2배 얘가 부채꼴 둘레의 길이의 2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하면 L은 얼마가 되는 거요? 말해봐. 우리 중딩이 L은 뭐라고 말해야 돼? 8파이 8파이? 4파이 마이너스 이 약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8 이게 이제 L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나한테 뭘 물어봤지? 부채꼴의 중심과 쌤이 저번 시간에 분명히 이거 공식 하나 외우라 그랬지. L은 서연이 뭐라고? L은? 큰일 났네. 야 중딩이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4파이 마이너스 8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R이 4가 되는 거니까 세타를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답하면 끝인 그런 문제입니다. 세타가 꼭 뭐 몇 도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실수로 표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632. L은 R세타. 서연이 외우세요. L은 R세타. 632. 자, 63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에서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일 때 ABO의 크기는 각 ABO.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일단 원뿔을 쌤이 그려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궈서 수직 이렇게 해서 딩딩딩딩딩 하고 여기다 이렇게 쌤이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라는데 그럼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가 R이라고 잡고 여기를 쌤이 뭐 L이라고 이렇게 잡으면은 사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전개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펼쳐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은 얘가 지금 L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 이렇게 될 텐데 옆넓이 이 옆넓이 그럼 이 옆넓이는 여기 쌤이 지금 반지름을 L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뭐 세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중심각? 그럼 여기에 넓이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넓이 혹시 기억나? 넓이 공식 우리 중딩이 넓이 공식 S는 부채꼴의 넓이 S는 2개 있어 공식이 2분의 1 RL 2분의 1 RL이 있고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여기 L이라고 잡아가지고 조금 니네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를 그냥 라지 R이라고 잡아볼게. 라지 R. 그리고 여기도 라지 R이라고 쓸게. 쌤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 그럼 또 하나는 사실 여기 쌤이 세타라고 잡아가지고 이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얘하고의 뭔가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는 이 호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럼 이 호의 길이는 스몰 r이랑 이제 이 원주랑 어때? 똑같은 길이가 되기 때문에 쌤이 여기는 2파이 r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채꼴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 즉 문제에서 얘기하는 옆넓이라고 일컬어지는 저 넓이는 여기 이 공식을 쓰면 2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R, 그 다음에 L 자리에는 2파이 R 이렇게 이제 갖다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밑넓이, 문제에서 표현하는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R제곱 파이가 되겠죠.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보니까 옆넓이가 밑넓이의 2배래요. 얘가 얘 2배래요. 그럼 이것이 지금 뭐랑 똑같냐면 2R 제곱 파이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이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약분시키고 R하고 파이를 약분시키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저 라지 R이 현재 2R이라고 우리가 관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라지 R이 2R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라지 R 대신에 쌤은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 2R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는 요 삼각형을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치? 근데 비율이 지금 몇 대면? 1대1에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는 특수각이라는 소리고 우리한테 찾으라는 A, B, O의 각의 크기는 60도 혹은 3분의 파이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됐죠? 632번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또 넘어가서 648번 갑니다. 굉장히 아쉬워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648 이런 거는 좀 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줬는데 진짜 저는 맞았어요. 너예요? 그래 미안합니다. 쌤이 서연이를 바라봤더니 서연이가 제발 저려가지고 저 아니에요. 저는 맞았어요. 쌤이 공식 중에서 우리 삼각함수 공식 중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중딩이 1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통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뭐라고 해야 되죠, 중딩이? 그리고 쌤이 하나 더 외우라 그랬죠. 그게 뭐였냐면 저 1의 의미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쌤이 이거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거 보면은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보이죠? 그럼 거기에 결국에는 이 문제는 루트 하고서 첫 번째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게 이제 들어갔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하고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얘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루트하고 제곱이 같이 나와 있으면 나올 때 뭐로 나와야 되지? 절대값을 씌워서 나와야 됩니다. 네, 이건 여러분 중딩 때 했던 거니까 절대값 씌워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요렇게 맞죠? 요렇게 이렇게 나올 때 제곱하고 루트하고 같이 나올 때 마찬가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절대값 기호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단 누가 더 크다. 나와 있니? 중딩이 보이니?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요거 좀 외워라. 요거 1 플러스 2 쌓고 나오더라도 그냥 우리는 바로 완전 제곱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읽을 수 있기를.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658인가요? 658이야 653이야 658. 자, 658도 가볼게요. 658 근 나왔습니다. 근 658 문제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하고 코사인이에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탄젠트랑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2차 방정식 나왔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내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뭐죠? 우리 중딩이 공통수학 1 하고 있는 중딩이 방정식 근 나왔어요. 바로 연결해야 되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2분의 루트 6이 돼요. 그 다음에 쌓고 둘을 곱한 것은 얼마라고 얘기를 하냐면 2분의 k랍니다. 네, 이건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 머릿속에 이거 있지 않나요? 이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1이라는 게 이미 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사실 요 부분을 이용한다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뭘 하고?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개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요것이 1이다 라고 하면 요 자리에 2분의 루트 요 퐁당 그 다음에 요 자리에 2분의 k 퐁당 하면은 충분히 k 값 구할 수 있고 k 값을 구한 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탄젠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둘을 더한 게 필요해. 이 둘을 더한 게. 근데 나는 알아. 탄젠트는 뭐 분의 뭐 중딩이? 그렇지. 그래서 얘가 사실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고 역수니까 얘는 사인 분의 코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요렇게.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예쁘게 정리하면 통분. 네, 사인 코사인 곱한 거 분의. 자, 보니까 제곱의 합은 얼마? 1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지금 두 근의 합자리에는 내가 지금 얘 2분의 k 여기서 위에서 구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집어넣고 얼마라고 답을 하면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곱 탄젠트랑 탄젠트 세타분의 1이랑 이 둘은 우리가 역수관계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1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작성해 주세요. 658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668번.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0파이이고 중심이 5인 원 위에 두 점 AB에 대하여 호 AB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2배이다.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668 요거 중심각 구해라 이 얘기야. 중심각. 자, 여기가 R이야. 근데 여기 호의 길이가 2R이래. 야, 너는 이제 똘똘이들이니까 알걸? 여기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잡으면 L은 뭐라고? 서연 L은? 저기 써있어. L은 주황색으로 써있어. L은 저 칠판 끝에 L은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그래서 여기가 각이요 2예요. 2. 정확히 말하면 2라디언입니다. 2라디언. 알았지? 근데 우리한테 길이를 구하라는 거 이제 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쌤이 요따가 뭐 할 거냐면 요거를 딱 절반 자르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게 2가 아니라 요 각은 얼마가 될 거냐면 1라디언이 되겠죠. 1라디언. 됐습니까? 1라디언. 그럼 여기는 요 길이를 해야 되는데 왜 쌤이 예전에 너네한테 요거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나? 이렇게 있을 때 잘 봐. 앞에 봐봐.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삼각 B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각 세타, 각이 이제 콧구멍, 세타가 콧구멍이랑 비슷하니까 여기를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라. 선생님 그 얘기 했었잖아. 각도랑 B변을 알려줬을 때 각도랑 가까운 변이 코사인인 거야. 그리고 여기는 A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다시 이 삼각형 한번 잘 봐봐봐. 이 삼각형 봐봐. 나는 지금 뭐 알려줬어? B변을 R이라고 알려준 거야. 근데 각도랑 붙어있는 각이 아니라 먼 변의 길이니까 여긴 R 사인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R 사인 1. 됐지? 근데 우리한테 요 길을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 2R 사인 1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여러분들 알아서 구하시고. 이게 왜? R이 뭐 넓이가 100파이라고 했으니까 R이 10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맞춰서 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668까지 끝났으니 670 갑니다. 670. 서연이 L은 얼마라고? R세타. 오케이, L은 R세타. 우리 수아 잘 따라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수아 L은 얼마라고? 진짜 그 공식 하나만 알면 돼. 넓이 S는 얼마라고 중딩이? 또? 오케이. 자, 670 갑니다. 670. 야! 670 이거는 670 이거는 선생님 마음이 아픈데? 왠 줄 알아? 탄젠트 세타 얼마라고? 2지 서연. 그럼 쌤이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직각삼각형 그리고 여기 세타. 그럼 탄젠트 요거 1, 2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럼 나머지 이 빗변 얼마일까? 루트 5. 잘했어. 오. 여기까지 잘하는데? 그럼 이거 보고도 너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사인 세타 얼마? 그치? 코사인 세타 얼마? 루트 5분의 1이지? 근데 그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지? 3사분. 그치? 그럼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면 얼싸안 뭐만 양수야? 탄젠트만 양수. 그럼 나머지 두 개 뭐여야 돼? 음수. 그래서 여기다 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답해야지. 알았냐?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진짜 친한 선생님이 맨날 말끝마다 알았냐? 알았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왜 맨날 알았냐? 알았냐? 이렇게 하는 거지? 했는데 미워하는 거는 그대로 담는다고 진짜. 야, 674 674 오케이. 자, 요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여러분을 잘 이해를 시키게 때문에 설명을 한번 잘 해볼게요. 674번부터 갑니다. 좌표 평면에서 시초선을 원점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을 때 시초선이 같은 두 개의 동경 OP하고 OQ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674번이요. 여러분 별거 아니고요. 앞에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 O 이렇게 잡아놓고 X축의 양의 방향의 X 요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OP하고 OQ에 대해서 일반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연결한 걸 지금 여기 P에서 OP 이루는 일반각을 이제 알파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OQ 여기다 쌤이 이렇게 할게요. 그냥 Q 이렇게 잡고서 시초선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각을 베타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문제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다 봐야겠죠. 기억, 니은, 디귿 갑니다. 기억부터. 알파 빼기 베타가 2n파이면 두 동경 OP, OQ는 일치한다. 여러분 기억 안 나? 쌤이 저번 시간에 동경이 하나가 나올 때 말고 두 개가 나왔을 때 그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 보기에서 두 개의 그 일반각의 차이가 2n파이만큼 난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n파이가 의미하는 거 일반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 바퀴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회전은 한 얼마큼 차이가 난다고 해야 되지? 회전 운동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 회전 운동? 근데 회전 운동한 바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군더더기가 없어. 딱 떨어져. 딱 떨어진다라는 거는 둘의 각이 두 동경이 어땠다라는 소리야. 지금 현재 일치한 상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치할 때 둘을 뺀 다음에 2n파이만 남으면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 기억 보기는 OP, OQ가 일치한다? 참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네, 일치하는 게 맞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그때 우리는 두 개의 차이가 2n파이만큼 나면 된다 라고 했었고, 니은 보기. 자, 니은 보기는 두 개의 동경이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 혹시 이거 기억 안 나나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이면 두 개의 동경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거 기억 안 납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두 개를 뭘 해줘야 돼? 각을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 그래서 둘을 뺐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뺐을 때 쌤이 2n파이 한 다음에 뒤에 뭐 붙어야 된다고 그랬지? 파이. 180도만큼 차이가 나니까 원점 대칭이면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상 엉뚱 생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거짓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기를 볼 건데요. 디귿 보기. 디귿 보기는 알파가 3분의 4파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두 동경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냐. 볼까요? 쌤이 일단은 요거 한번 생각해봐. y는 x 대칭부터 한번 생각해봐. 기억나? y는 x 대칭이면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 하면서 쌤이 뭐 하라 그랬냐면 두 개를 더해. 그럼 2n파이 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은 이게 대칭축이니까 y는 x는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했냐면 2분의 파이가 뒤에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이게 45도니까 평균을 냈을 때 이 각을 다시 나누기 2를 했을 때 그때 45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파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쌤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문제 봐봐. 알파가 3분의 4파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잖아.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실제로 지금 디귿 보기 알파랑 베타랑 실제로 더하면 이거 얼마 되는 거야? 파이가 되네. 그치? 그럼 요 꼴을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이 꼴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디귿 보기도 거짓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둘을 더하면 파이가 된다라는 것은 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중딩이. 지금 쌤이 실제로 알파랑 베타랑 더했더니 파이가 됐어요. 그럼 이 관계만 보고도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알파랑 베타랑 더했을 때 파이가 됐다라는 얘기는 2n파이가 있을 때 뒤에 파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둘을 더했을 때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건 대칭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럼 대칭축이 존재한다라는 소리고 대칭축은 얘를 이렇게 나누기 2를 한 게 이게 대칭축이 된다라는 소리거든. 그럼 시초선으로부터 2분의 파이면 어디야? y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알파랑 베타는 무슨 관계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y축 대칭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쌤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네, 그래서 674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675번이 나왔죠? 675번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 지치면 안 돼? 알았지? 지치면 안 돼? 이게 지금 정육각형이다 보니까 요 길이가 2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도 2인데 절반이니까 여기 길이는 1이겠죠?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1이면 내가 묻고 싶은 거 여기가 몇 도가 되는 거죠? 30도.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냐면 60도가 됩니다. 60도. 그래서 저 60도가 되는 걸로 힌트를 가지세요. 뭐냐면은 요렇게 이걸 쌤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지금 여기도 주황색이고 여기도 주황색이라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얘가 60도이므로 여기가 요렇게 되면 여기까지 60도. 그래서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 파란색 직각 삼각형으로부터 반지름은 2였고 아니 반지름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거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육각형이라서 6등분 한 거는 정삼각형이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 한 내각이 60도가 됐다라는 거. 그럼 여기는 1. 그래서 여기가 60도면 여기 이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된다. 볼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가지고 얘도 여기가 60도. 네. 그리고 여기도 60도. 이렇게 볼 수 있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걸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정삼각형 넓이의 2배라고 보면 됩니다. 정삼각형 넓이 2배에서 부채꼴의 넓이를 빼세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서 요 마름모라고 불려지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인데 지금 현재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2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일단 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고 거기서 빼라 이거지. 뭐를 빼냐면 요 부채꼴. 내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잖아요. r이 1이니까 세타는 60도인데 60도는 3분의 파입니다. 이거를 뺀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요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여기. 지금 쌤이 구한 넓이가 얘예요. 근데 그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6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구해서 곱해주면 그게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그려봐봐. 그려보고 한번 정리 잘 해봐봐. 자, 678번. 6, 7, 8은 진짜 간단하게 쌤 바로 설명할 수 있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눠볼까? 그럼 뭐 돼?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면 3분의 4,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면 4, 탄젠트 세타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결론이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돼? 그럼 쌤이 맨날 말하는 거 뭐 그려? 뭐 그려? 직각삼각형. 그러면은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다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건 몇 사분면? 제1사분면 사인이랑 탄젠트, 아니 코사인 전부 다 양수.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코사인으로 나누는 걸 여러분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됐죠? 쌤이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삼각함수 그래프 할 겁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 자, 봅시다.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y는 sin x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x 값, 그러니까 각도를 변수로 두면서 그때의 sin 값을 y로 바라보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저걸 함수 식으로만 썼었는데 이제 이걸 드디어 저 사인이 각도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나와서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인 x를 하려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단위 원이 기준이 돼야 돼요. 단위 원. 단위 원이라는 건 반지름이 얼마인 원? 1인 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쌤이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내가 여기는 각의 자리를 지금 변수를 x로 봤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할게. 요 각을 x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나? 요 점의 좌표 표현할 때 가로 x 좌표를 뜻하는 게 뭐다? 코사인.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코사인 x y 값을 sin x 이렇게 둘 거야. 그리고 나는 저 각이 변함에 따라서
그럼 이 점을 각이 변화된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이 이쪽으로 점점 이 원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는 소리거든? 그럼 각도가 점점 커지겠지? 그럼 그 점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좌표의 변화를 보면은 y 좌표의 변화를 보면은 그것이 바로 sin x의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옆에다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 자, 여기가 이제 sin x라고 해서 y값, 이제 이 y가 될 것이고 여기는 x라고 쌤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엔 각도가 0이었어요. 그때 y 좌표는 얼마죠? 중딩이? 각도가 0이야. 그럼 저 동경이 시초선에 놓여 있다라는 소리지? 그럼 이 점을 말하는 거지? 그럼 저 점의 y 좌표는 얼마야? 0이기 때문에 sin x는 0,0을 지납니다. 0,0을 지나고요. 쌤이 이 y의 움직임을 볼까요? y 값이 점점 뭐하고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그치? 어디까지 커져? 1까지 커져요. 몇 도일 때까지? 90도 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90도를 뭐라고 표현해? 2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그치? 그럼 0도에서부터 각도가 2분의 파이로 변할 때 그 y 값이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점점 커진대? 1까지 이렇게 커진대. 1까지 이렇게 커진대. 됐지? 그 다음 다시 90도에서 각도가 점점 저 둔각 180도가 돼간다고 생각해봐. 각도가 이렇게 180도가 돼간다고 생각해봐. 그때 이 점들의 y 좌표를 관찰해봐. y 좌표가 1에서 다시 어디로 떨어져? 0으로 떨어져. 그래서 여기서 파이라고 쌤이 잡아가지고 1에서 시작해가지고 다시 0으로 요렇게 떨어져. 지금 쌤은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쌤이 이걸 길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속 해볼게. 그 다음 또 180도였다가 각도가 더 커져. 270도를 향해 가고 있어. 그럼 그때 y값은 0에서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지? 마이너스 1로 가는 게 보이네.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2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점점 더 작아져.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마지막 간다. 다시 360도를 향해 갑니다. 점이요. 갔더니 다시 y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0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2파이 해서 y 값이 0으로 이렇게 변하더라.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그래프가 되냐면 사인의 그래프가 되는데 쌤이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시 또 보고 싶은 거야. 360도에서 더 가보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어때? 여기는 요 라인의 형태랑 요 라인의 형태가 그대로 어떻게 될까? 똑같이 반복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럼 마찬가지로 요쪽의 상황도 사실은 저기에서 내가 그려준 요 그림이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결국 sin x의 그래프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모양만 기억을 해라. 요 모양만 기억을 하면 저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래프를 봤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함수다 보니까 정의역부터 한번 가볼까? 정의역, x값이 될 수 있는 거. 지금 보니까 뭐 막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치역 한번 볼까? 치역? 대응되는 y값? 지금 보니까 그 y값은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최소값이 얼마로? 마이너스 1로. 최대값은 얼마로?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치역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쌤이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주기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주기라는 것은 사실 I 할 때, 우리 허수할 때도 주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좀 더 쌤이 주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자면 우리 여기 있는 주기는 반복되는 구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네, 방금 전에 쌤이 이 초록색 그래프를 하나 일부만 딱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은 sin x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모양이 계속 어떻게 되니까? 반복이 계속 될 테니까. 근데 쌤이 지금 반복 구간을 뭐라고 썼어? 최소 단위. 사실은 이게 0부터 2파이까지지만 4파이까지 가서 0부터 4파이까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0부터 6파이까지 가서 0부터 6파이까지가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야 도대체 주기가 뭔데? 2파이라는 거야? 4파이라는 거야? 6파이라는 거야? 이게 헷갈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오케이. 최소 단위를 말해. 그걸 주기라고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걸 봤을 때 아, sin x의 주기는 얼마가 되는구나?
2파이가 되는구나. 여기까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쌤이 조금은 어려운 얘기 살짝만 할게요. 뭐냐면 이 sin x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할 때 사실 그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sin x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거? 원점 있죠?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이동, 얘를 있잖아 180 돌려봐. 그럼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점 대칭의 특징이 있어요. sin x는 원점 대칭. 근데 그 원점 대칭을 우리는 표현을 해야지. 정의역의 부호를 반대로 하면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을 함수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며, 원점 대칭의 특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보면 얘도 보이나요? 파이, 0에 대해서도 180도 회전이동시키면 완벽히 포개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점대칭, 어떤 점에 대한 점대칭,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 있다라고 사실은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선대칭의 특징도 있습니다. 선대칭. 선대칭의 특징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x는 2분의 파이 보이지?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그대로 접으면 어떻게 될까? 완벽하게 포개질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2분의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의 특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입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접어도 완벽하게 포개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꼭 원점 대칭의 대칭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대칭도 x축과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있고 선대칭의 특징도 갖고 있는 그래프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쌤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정도는 외우세요. 뭐냐면 사인은요 0일 때 0입니다. 그쵸? 그 다음 언제? 사인은 자 얼마일 때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0 집어넣으면 얼마다? 0이다. 또 요거 이런 경계 2분의 파이 정의역 자리가 2분의 파이가 돼야 최대값 1 갖는다. 요 정도는 외워두라고. 또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되면 0이 되는구나. 그 다음 여기 또 2분의 3파이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 다음 또 2파이가 되면 0이 되는구나. 지금 쌤이 최소 찍어 놓은 점들에 대한 사인 값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 나오게끔 해놔야 돼요. 특히나 이거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사인 얼마가 최대야? 이거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2분의 파이라는 건 요 정의역 자리가 2분의 파이일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사인은 2분의 3파이일 때 최소가 돼 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정의역 자리가 2분의 3파이가 돼야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쌤은 지금 0부터 2파이까지만 봤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쌤이 만약에 이렇게 물어봐. 야 이거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 쳐봐봐. 그럼 답이 하나만 있는 거야? 아니지. 졸라 많잖아. 왜냐면 쌤 2분의 파이 집어넣어도 1인데요? 그럼 답은 2분의 파이인데요가 아니라 사실 여기도 지금 곰방 요것도 지금 얘는 하나가 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 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거가 될걸? 그치? 왜냐면 2파이씩 커질 때마다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도 사실은 이 방정식의 답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찰해야 되는 건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시를 해줬는지 그거를 꼭 관찰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sin x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 그 다음 쌤이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코사인 x를 또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x. 쌤이 여기다가 코사인 x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코사인 x는 이번에 뭘 관찰하는데? 우리가 지금 y좌표를 이 점이 이렇게 막 이 원을 따라서 움직일 때 무슨 좌표를 관찰하면 y좌표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그게 sin x의 그래프로 그려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코사인 x는 또 쉬워. 무슨 좌표를 관찰하면 돼? x좌표를 관찰하면 그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지. 자, 우리는 이번에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도 쌤이 각 x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쌤 여기서 질문. 자, x가 0일 때, 즉 각도가 0도일 때 x값 얼마예요, 우리 중딩이? 저 원 봐야지. 그렇지, 1. 아,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이 사인이랑 다르게 여기에서 점이 찍히네.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만큼 가고, 그 다음 쌤이 파이만큼 가고, 그 다음 2분의 3파이만큼 가고, 다시 2파이만큼 갔을 때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볼게. 자, 저거 그래프 원 보면서 대답해봐.
2분의 파이, 각이 2분의 파이야. 그럼 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여기로 갔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그때의 x 좌표를 보라고. x 좌표 얼마야? 0이 되잖아. 그럼 x 좌표가 1에서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갔다가 x 좌표 다시 어디로 갔다가 마이너스 1로 갔다가 x 좌표 다시 어디로 갔다가 0으로 증가했다가 x 좌표 다시 어디로 가? 1로 가. 그럼 그 얘기는 1이었다가 여기 0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또 0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가래. 다시 1로 가래. 이게 지금 코사인의 움직임, x 좌표의 움직임이었어.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여기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이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이쪽에다 그래프를 쌤이 더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고 여기서도 쌤이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쌤이 이것도 그대로 얘기를 해볼까요? 정의형. 얘도 정의형 얘기해줘 봐봐. 그냥 실수 전체. x값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렇지? 그 다음에 치역. 치역도 지금 보니까 y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마지막 얘도 주기. 주기도 한번 보자. 우리 중딩이 이 코사인의 주기도 얼마예요 지금? 네 2파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사인의 대칭성도 중딩이 얘기해봐. 이거 그래프 어떤 대칭이 있는 것 같아요? 정의역의 부호를 바꿨더니 함수값이 일치하더라. 어떤 대칭일 때지 서연이? Y. 맞아. Y축. Y축 대칭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은 얘는 Y축 대칭 그대로 되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너네한테 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코사인의 경우는 이거를 외우세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코사인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저거랑 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래프 개형을 정확하게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도 또 쌤이 강조할게. 코사인은 얼마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 봐야 되는데 너무 쉬운 게요. 코사인은 0일 때 1입니다. 그러니까 0일 때 가장 큰 최대값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많이 쓰게 될 텐데 이 자리를 무조건 뭘로 만들어라? 0으로 만들어라. 그때 코사인은 최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쌤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코사인은 얼마일 때? 파이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좀 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얘 지금 보니까 느꼈겠지만 같은 원 위에 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래프 개형이 똑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인이 저거라 그랬잖아? 그럼 쌤이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사인 그래프를 다시 끌고 오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렇게 갔을 거야. 여기. 그 다음 또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 있잖아. 지금 사인 그래프 그대로 그리고 있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얘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고 여기다 다시 이렇게 되네.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네. 이 사인의 그래프도 여기다 그대로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너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프 개형이 둘이 똑같단 말이야. 그럼 똑같다라는 것은 저 코사인의 그래프를 사인의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쌤이 질문이 뭐냐면 이 쌤이 지금 여기다 그려놓은 초록색 그래프 있죠? 어떻게 하면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중딩이? 옆으로 미루는 걸 수학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당겨야 돼요? 왼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럼 2분의 파이가 맞아요? 그렇죠.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코사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개는 평행 이동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코사인 x라는 요 그래프는 사인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각변환할 때 배웠죠. 2분의 파이, 2분의 홀수 파이,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부호 체크. 요 관계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프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평행 이동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쌤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코사인이랑 사인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두 그래프를 같이 그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이렇게 둘이 만남이 생긴 요 교점에 대해서 100% 물어봐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x 좌표가 얼마인지, 각도가 얼마일 때 두 개의 값이 같은지 정도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필코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딩이한테 물어볼게요. 내 우유를 먹었으니까 당신은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되고, 못한다면 내 우유를 다시 뱉어내세요. 알았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 얘. 그렇지. 4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 알잖아. 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코사인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 이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중딩이 그럼 요것도 볼 줄 아나? 4분의 얼마? 맞았어. 오. 우유 줄게요. 이게 대칭성이 있다 보니까 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할 거야.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얼만큼 왔어? 막 이런 거. 초록색 그래프에서 X축이랑 만남이 생긴 데에서 4분의 파이만큼 왔지. 그러면 초록색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얼만큼 와야 돼? 4분의 파이만큼 와야 돼?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칭관계를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요.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걸 기준으로 180도 회전 이동시키면 일치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네,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은 충분히 코사인이랑 사인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볼 건데,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바로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y는 탄젠트 x. 여기도 x. 자, 탄젠트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이 직선의 뭐라고 얘기를 했지? 기울기. 이 기울기가 탄젠트 x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만 볼게요.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기울기는 얼마예요, 중딩이? 0이죠. 네, 계속 가요. 계속 기울기가 점점 커져요. 계속 커져요. 여기 세로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개 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쌤이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할 건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그 다음 2파이까지 계속 한번 쌤이 보여주자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할 때는 기울기가 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분의 파일 땐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왔어? 봐봐. 이게 살짝 넘어갔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엄청나게 큰 값이거든. 마이너스에서 엄청난 큰 값에서 점점 어디로 되냐면 0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파이를 넘어선 그 순간에는 엄청나게 밑에서 파이를 향해서 가까이 오는 거야. 0을 향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또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 봐봐. 파이만큼 왔지. 여기 왔어요. 다시 일로 가잖아. 그럼 이때의 기울기랑 또 다시 똑같아져. 이때의 기울기랑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울기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요 형태의 그래프를 똑같이 따라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네,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반복이 된다면 이쪽에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 해서 쌤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쌤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탄젠트는 문제가 출제되면 거의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정의역이요.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하고 사인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지만 얘 지금 보여? X축 여기 있잖아. X축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데 지금 중간중간 함수값 없는 거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서는 함수값이 존재해 0으로. 그런데 혹시 이거 보여? 얘 2분의 파일 때 함수값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 2분의 3파일 때 함수값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쌤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x는 이거만 아니면 돼. 뭐가 아니면 되냐면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얘만 아니면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될 수 있어. 알았지? 근데 지금 쌤이 여기다 표현한 이거를 너네들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 요렇게 쌤이 표현했지. 이거 있지. 이제 이 선 있지. 이 선 함수값이 정의 내려지지 않은 이 선은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점근선. 왜 유리함수에서도 우리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잖아. 탄젠트는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쌤이 여기 보라색으로 체크한 건 점근선의 방정식이야. 점근선의 방정식. 네, 탄젠트 정의역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m 파이라고 쓰면 돼. 됐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뭐냐면은 그 치역 중딩이 이거 치역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탄젠트? 치역 실수 전체. 저 앞에 두 개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었는데 얘는 탄젠트가 실수 전체가 됩니다. 치역이.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주기. 서연이 이거 주기 얼마인 것 같아? 요게 반복이 됩니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고 1이 어디 있어요? 2분의 파이 얘인데요? 그럼 여기 반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맞아. 그래서 얘는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혼자 달라, 파이로. 알았지?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 얘는 혼자 주기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 바퀴만 돌고 난 다음에 값이 계속 같아지기 때문에 얘는 주기가 파이가 된다. 이거 알면 되고. 난 마지막 하나 볼까? 이거 대칭성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 탄젠트는 선대칭의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선대칭. 어떤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포개지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탄젠트는 유일하게 선대칭의 특징이 없는 함수야. 알았지? 그런데 점대칭의 특징은 있지. 얘는 대칭성. 어떤 대칭? 원점 대칭. 더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점대칭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오피셜하게는 원점 대칭이라고 얘기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개형을 좀 보여주려고 그림을 친절하게 탄젠트는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는. 그리고 얘는 최대값, 최소값. 얘도 최대값, 최소값 다 존재하거든. 근데 여기서 질문. 얘는 최대값 있어? 없어. 최소값 있어? 없어. 구간이 정해져 있다면요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만 실수 전범위에서 최대 최소 찾으라고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지금 쌤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내용이요. 우리 교재에서 109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10쪽, 111쪽, 112쪽, 113쪽까지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가 보는데 전혀 이해가 안 간다라던가 그런 거는 없죠? 그치? 여러분들 중간중간 쌤이 지금 좀 얘기하라고 한 거 그것만 다시 우리 교재에다 체크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가 있죠. 어디 있냐면은 우리 지금 그 110쪽 보세요. 110쪽에다 체크해 둡시다. x는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x는 2분의 3파일 때 최소값. 거기다 적어 이렇게 점을 찍어놔. 최대값 갖는 순간, 최소값 갖는 순간 외워. 사인 2분의 파이가 1, 사인 2분의 파이가 1,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사인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 외우세요. 자, 코사인은 너무 쉬워요. 코사인 그래프에다가도 표시해주세요. 0일 때가 최대. 0. 코사인은 0,1. 0일 때가 최대. 코사인은 0,1. 0일 때가 최대. 코사인은 파이일 때가 최소. 코사인은 파이일 때가 최소. 마이너스 1. 거기다 표시해놓고 그것도 외워. 그리고 코사인하고 사인을 그래프를 사인 그래프 그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펴봐. 112페이지. 112페이지를 펴고서 그 사인의 그래프에다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놓던지 코사인 그래프에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던지 두 개를 어쨌거나 동시에 한 그래프에다 표시해. 그리고 교점을 체크해. 교점 체크해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네, 정의역 자리에.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것도 써놓으세요.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코사인 x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평행이동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x랑 포개질 수 있다. 네, 평행이동도 표시해 놓으시고 마지막 탄젠트. 탄젠트는 그 111쪽 거기에 탄젠트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점근선을 표시를 좀 해둘게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거기다 써놔. 점근선이라고 쓰고 점근선의 방정식을 써놔.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n파이. 네,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웬만한 네, 문제는 아주 쉬운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이렇게 sin x라고 나오는 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렇게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저렇게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그걸 한번 좀 봅시다. 걔를 한번 봅시다. 사인부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쌤이 퓨어한 사인 x의 그래프는 조금 살려둔 채로 그래프를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지? 자, 일단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어떤 유형을 쌤이 소개하고 싶냐면 얘들아, 요거 한번 봐볼래? y는 a 사인 x. 사인 x 앞에다가 뭔가가 곱해지는 거야. 뭔가가 곱해져. 그래서 저렇게 뭔가가 곱해졌을 때 그래프의 개형이 뭐가 바뀌는지 지금부터 쌤이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앞에 뭐가 곱해지잖아?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주는 놈이냐? 바로바로 진폭에 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사실 사인 x도 그렇고 코사인 x도 그렇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하는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동 운동을 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 운동.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x축은 진동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 중심. 그리고 진폭. 그럼 여기 a가 곱해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런 애들 있지? 0을 만나는 애들, 축과의 교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쌤이 하나만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쌤이 그냥 쉽게 2 sin x.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이거를 위아래로 늘리면 돼. 위아래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야. 그 다음 또 아래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야. 알았지? 그럼 2가 곱해지면 저렇게 그려져. 그 다음 쌤이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만약에 2분의 1 sin x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그럼 이 진폭이 더 줄어들겠지? 그럼 얘가 더 붙을 거야, 이렇게. 붙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알았지? 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 뭐냐면은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sin x 하면 어떻게 될까? 음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 얘가 되칭,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뒤집어지는 거야.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 개형, 여기 앞에가 뭐가 곱해지더라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나 여기서 질문. 앞에 진폭에 영향을 주는 실수배가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거는 있죠. 계속. 뭐가 일정합니까? 주기는 일정합니다. 그렇죠?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쌤이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한번 볼게요. y는 sin bx. 정의역 자리 x의 값에 실수배가 된 상황, 요거를 볼 건데 얘는 있잖아,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해 줄게. 뭐의 변화를 갖고 오냐면 주기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주기. 우리 중딩에 서서 들을까요? 주기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기의 변화라고 해서 쌤이 지금 여기다가 예시 하나, 이거 맞추면 쌤이 용서해 줄게. sin EX. 주기가 늘어나는 거야? 주기가 줄어드는 거야? 주기가 줄어들어요? 늘었나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질문은 내가 했는데요? 님은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줄어들어요. 왜냐면 볼게. 우리가 얘가 x에다 파이를 넣어봐. 그러면 사인 2파이일 때 상황을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게 좀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2파이, 2분의 파이를 넣어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를 넣으면은 파이일 때 상황. 그럼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처럼 이렇게 찍혀야 돼. 그럼 4분의 파이일 때가 2분의 파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럼 내가 분명히 파이만큼 움직였을 때 그려질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하나가 그려지고 다시 이렇게 찍고 파이를 다시 그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주기가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반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기를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를 보고서 쌤이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2분의 1x를 한다. 그럼 얘는 2분의 1x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오히려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파이인 상황.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가 2분의 파이인 상황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2파이를 집어넣으면 파이인 상황.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줘. 더 이렇게 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얘는 주기가 어떻게 돼서 더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있잖아. 어떻게 니네가 주기를 봐야 되냐면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절대값 b분의 2파이. 이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야. 절대값 b분의 2파이. 요게 주기가 돼. 절대값 b분의 2파이. 뭐가 곱해지던지 간에 절대값 b분의 2파이. 유민아 저기 문 좀 열어줄래? 네. 아니. 그리고 저기 원장실 가서 그 책상 위에 리모컨 좀 갖다 줘. 에어컨. 추우면 자는구나. 어린애가 추우면 자. 우리 반 애기가 추우면 자. 더 추우면 자. 가위바위보 해. 열어놔 그냥. 열어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뭐가 곱해지고 뭐가 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 지금 보라고 쌤이 일부러 그래프를 막 그리면서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도 할게. 뭐냐면 이런 것도 나온다. 파란색 했네. 초록색. 정말 불편한 거. 너네가 제일 싫어할 법한 거. 중간 이거 뭐야?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x-a가 그리고 뒤에 플러스 b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움직여라는 소리지? 네 글자? 평행이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해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나올 테니까 물론 지금 쌤은 sin x를 기준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제 이게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탄젠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따른 그래프 개형들을 여러분들은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쌤이 지금부터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볼 테니까 앞에 보시고 여러분들도 시켜볼게요. 쌤이 봐봐. 먼저 하나의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 나머지는 너네 보고 그리라고 시킬게. 자, 뭐를 한번 쌤이 해보고 싶냐면 우리 지금 교재에서 쌤이 예시 하나를 가져온 게 있었을 텐데.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런 삼각함수가 이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순서대로 그리면 되냐면 첫 번째는 일단 진동 중심을 잡습니다. 진동 중심. 그럼 진동 중심을 잡는다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X축을 기준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 됐다라고 하면 원래 X축이었던 진동 중심이 올라간 거예요. 1만큼.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서 Y는 1, 이걸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동 중심은 뭐를 보고? 얘를 보고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을 표시를 할 거야. 그런데 그 최대값,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 네, 진폭을 여러분들이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진폭에 영향을 주는 건 뭐라 그랬지? 2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동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올라간 거, 진동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게 최대 최소가 되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만큼 증가, 그럼 y는 얼마? 3. 이게 지금 최대
대값이 되는 것이고 최소값은 이만큼 내리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1 이게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내 맘대로 하나의 사이클 근데 적어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그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일단 그래프 개형을 그리세요. 그냥 그래프 그려. 한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 그래프를 그리세요. 사인이니까 뭐 상관없이 사인이든 코사인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요 그래프 개형 있죠? 요 두 개 정도의 사이클을 그려줘. 알았지? 여기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찾아야, 네 번째는 뭘 찾아야 되냐면 바로 주기예요. 주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기에 영향을 주는 건 얘거든요. 그래서 저런 개형 나오면 사실은 너네가 먼저 해야 되는 미션이 하나 있어. 뭐 있냐면 2로 묶는 거야, 얘를. 2로 묶으면 x-6분의 파이가 돼. 이걸 시키는 이유는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됐는지 눈으로 보라고 쌤이 지금 시키는 건데 얘가 지금 주기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근데 쌤이 아까 그 주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절대값 b분의 2파이가 되는 게 주기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기가 2가 있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이 그래프 개형에서의 경우는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최대값이랑 최대값 요 만남과 만남이 생긴 요 길이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구나? 파이가 되는구나. 그거까지 이제 알 수 있겠지. 됐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의 최대값이잖아.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뭐냐면은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 얘기해라. 즉 다섯 번째는 일단 쌤이 뭘 할 거냐면 먼저 최대인 순간 최소인 순간을 찾을게요. 네, 그럼 다시 말해 얘는 사실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평행이동을 이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사인은 얼마가 최대값이라고 그랬지 아까? 2분의 파이일 때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돼. 됐어? 그럼 서연아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x가 얼마야? 계산해봐 빨리. 2x-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야. 승현이 안 돼. 12분의 5 맞아? 유민이 12분의 5파이 맞아? 맞는 거 같아. 수아야 12분의 5파이 맞아? 저거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 나와? 승현이 나와? 너가 빨리 마무리해. 2x-3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12분의 5파이가 맞아요? 그럼 12분의 5파이라고 쌤이 할게요. 12분의 5파이라면 여기 최대값이 12분의 5파이일 때요. x값이. 이게 지금 x가 12분의 5파이라는 소리야.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0은 어디에 있는 거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그래프 그릴 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바로바로 뭐냐면 축이야. 축을 그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x축은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있다 보니까 x축은 여기에 그려질걸? 맞지? 근데 y축을 그려야 되는데 얘부터 얘까지가 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쌤이 여기다 이제 x 표시를 해야 돼. 얘도 지금 x가 여기가 12분의 5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파이만큼 빼면 중딩이 이거 얼마예요? 12분의 마이너스 7파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딩 여기도 얘는 얼마일까요? 왜 몰라? 이게 절반이잖아. 이거 내가 대칭을 왜 얘기했는데 씨. 맞아.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고 여기는 12분의 5파이니까 Y축은 어쨌거나 얘하고 얘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음수다 보니까 그럼 얘랑 좀 가깝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Y 절편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축의 결정도 된다라는 소리야. 마지막 결정 절편 찾아야 돼. X에다 0을 집어넣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라고 해야 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봐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너네랑 같이 다 얘기를 할 거야.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원래 3분의 파이면은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인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이쪽이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됐어?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2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됐어. 마이너스 루트 3에다 1을 더해. 양이야, 음이야?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1은? 음수죠? 그치? 마이너스 루트 3이 대략 마이너스 1점 뭐시기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무리 여기다가 요 근처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y축까지 마무리를 하면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혜미 한번 해볼까? 얘부터 한번 해볼까? 얘는 얘는 진동 중심부터 진동 중심 0. 그래서 그냥 편한 x축 이렇게 잡아놓고 먼저 그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값 진폭 3분의 1.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여러분 잡고 여기 3분의 1 이거 최대값.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이렇게 내려서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최소 이렇게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사이클은 한 2개 정도 그려놓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 2개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그려 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인 순간을 잡아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쌤이 이제 최대인 순간 쌤 저거 어떻게 체크해요? 라고 여러분들 물어보는데 얘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잖아요. 그래서 x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때가 최대였던 거예요. 그럼 쌤이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아요? 그냥 미안합니다. 그냥 6분의 파이. 그래서 그럼 최대인 순간을 여기로 그릴게요. 자, 6분의 파이 여기다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기 체크를 해야 되는데 x 앞에 개수가 1이에요. 다행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11파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라는 소리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여야 돼? 파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 2분의 파이. 그럼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빼면은 얼마 정도 되는 거야? 뭐 음수가 나오겠죠, 어쨌거나. 근데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y축은 여기 어딘가 있지 않을까?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리고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1 배하면 사인 3분의 파이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얼마? 6분의 루트 3 해서 y 절편까지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충분히 너가 주기가 지금 나는 2파이라는 걸 알아 라고 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얘도 진동 중심이 0이죠? 그치? 그럼 x축 기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진폭을 볼 건데, 네, 진폭 여기는 루트 2, 그 다음에 진폭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근데 이거는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는데 쟤는 지금 뒤집어줘야 돼요. 마이너스로.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대충, 그러니까 물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사인 그래프 개형으로 여러분은 2개의 사이클 정도 그리면 되는데, 저렇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거 말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부터 그리세요. 2개 정도. 아래로 내려가는 거 2개 정도. 요 정도로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이거지. 됐죠? 네, 그 다음 여러분 또 알고 있죠? 이게 뭐가 되는 순간 원래 코사인은 최대냐면 0이 되는 순간 저게 코사인은 최대거든요. 그럼 얘가 0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12분의 파인가? x가 12분의 파일 때가 처음으로 0이 되나?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12분의 파인 것 같은데 얘가 12분의 파이.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 최대인 순간이라면서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이지. 그럼 1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테니까 12분의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잡고, 주기가 파이예요. 주기가 파이니까 요게 똑같은 반복이 되는 게는 파이만큼 줄어드는 거라서 x가 마이너스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파이만큼 네 이동이 되면요. 그럼 여기 최대인 이 순간은 이게 전체 길이가 파이였으니까 절반이면 2분의 파이겠죠?
2분의 파이면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빼게 되면은 11분의 6파이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11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또 얘네 둘의 중간이 사실 얘인데 지금 보면 얘는 11분의 파이다 보니까 y축은 아마 여기 어딘가에 더 이렇게 가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음수라고 여러분들 보면 되겠고 y절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에다 사실은 0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6분의 파이 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쌤이 지금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던 걸 6분의 파이로 내 맘대로 슥 바꿨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코사인은 y축 대칭입니다. 정의역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도 함수값 얘랑 똑같다 했기 때문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3분의 1x 얘도 진동 중심이 x축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x축 그려주시면 되고 평행이동도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 그래프 개형을 그냥 그려주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가 달라지냐면 주기가 달라지겠고 점근선이 달라지겠죠. 주기를 여러분들 표현할 때는 잘 보세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주기가 원래 주기가 파이라서 여기 분자했을 때 파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기에 영향을 주는 제는 여기로 가야 돼요.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 주기가 무려 3파이가 된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0이라고 잡았을 때 이게 반복되는 그 구간이 여기가 3파이라고 써줘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의 값은 얼마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절반인 2분의 3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쌤이 이 문제에서는 요걸 좀 얘기할게요. 뭐냐면 그 쌤이 기억하라고 했던 점근선의 방정식 있죠? 점근선의 방정식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점근선이냐? 그럼 처음 초기값 이거 보이나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기씩 커질 때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2분의 3파이를 시작으로 해서 주기씩 커질 때마다. 근데 얘가 주기가 3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3n파이라고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n은 뭐가 될까요? 정수. 네, 점근선 방정식 작성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까지 거기다 써주세요. 거기다 써놔. 점근선의 방정식 써놔. 2분의 3파이 플러스 3n파이. 네, 그래서 나머지 기본 문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은 조금 이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받아야겠다. 풀어보라고 시킨 다음에 질문 받아야겠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숙제가 오늘. 일단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어때? 괜찮죠? 네, 그럼 쌤 이제 그거 먼저 할게. 삼각함수 최대 최소부터 먼저 할게. 그 몇 쪽이냐면 우리 정석책 기준 120쪽. 정석책 기준 120쪽 갑니다. 정석책 기준 120쪽. 그 삼각함수에 있어서 최대값, 최소값. 자, 요거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해봅시다. 자, 기본 문제 9-6번.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절대값 해놓고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 풀 때 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방법을 알려주자면 치환하세요. 예, 치환하세요. 그럼 y는 내가 지금 치환을 한 게 뭐냐면 sin x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알았지? 근데 쌤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말 얘기 많이 하게 될 건데 치환을 했다면 범위 체크, 치환을 했다면 범위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치환을 했다면 범위 체크. 자, 잘 생각해봐.
sin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였기 때문에 거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환을 했다면 치환한 놈의 범위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는데 왜 최대 최소를 그릴 때는 반드시 그래프 그려가지고 어디에서 최대인지 어디에서 최소인지를 여러분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다항함수의 그래프 하면서 쌤이 절대값 기호가 있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여러분들 소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V자죠. V자. 그치? 그리고 여기에 꼭지점이라고 불려지는 게 T가 0인 것까지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런데 T에 대한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1까지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여기로 잡고 2분의 1인 순간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럼 여기가 T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여기가 T가 2분의 1일 때 요 구간에서만 최대 최소를 보면 돼. 그럼 T가 얼마일 때가 최대야?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가 최대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쳐봐봐. 그럼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최대값은 2분의 5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되고 최소인 순간은 T가 얼마일 때입니까? 0일 때입니다. 그럼 T가 0일 때니까 최소값은 얼마? 1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9-6번의 1번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9-6번의 2번도 3 마이너스 절대값. y는 3 마이너스 절대값. 자, 그 절대값 나온 거 쌤 여전히 t라고 치환합니다. t라고 치환해요. 그럼 나는 지금 치환한 게 뭐냐면 코사인 x 마이너스 2를 t라고 치환을 한 거야. 그럼 여기서 t에 대한 범위 체크하라 그랬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우리 중딩이? 코사인은 마일부터 1까지니까. 네, 정답입니다. 자, t에 대한 범위를 마3 이상 1 마일이야 라고 잡을 수 있고 얘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그릴 때 절대값 기호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 3 모양이 그려져야 되고요. t가 얘도 최대가 0인 순간일 때 네, 꼭지점이 나온다는 거 눈에 보여요. 근데 t에 대한 범위가 마3부터 마일까지라서 마3부터 마일까지라면 t가 마3일 때 t가 마일일 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찾아줘야 돼요. 알았지? 그러면 t가 마3일 때 뭐? 최소값, t가 마일일 때 최대값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답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때는 웬만하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9-7번 다음 페이지 기본 문제 9-7번 할게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문제 풀 때 수상 2차 함수 최대 최소 안 되면은 여기 잘 못해요. 네, 왜 그러냐? 지금 9-7번의 1번 문제를 쌤이 지금 풀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9-7번의 1번이 y는 보이나요? 사인 제곱 x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x 더하기 3 사인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인가? 아 맞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이제부터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sin x를 치환을 할 거예요. 쌤은 sin x를 치환할게. 이것도 나 여전히 t라고 치환을 할게. 치환을 했다면 뭐 체크하라고 서연이? 치환을 했다면 나 지금 범위 체크. 그래서 sin x가 t인데 그 sin x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게 지금 x인데 그 x가 0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 2분의 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래. 0부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t에 대한 범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 그럼 t는 어디부터?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 1까지이기 때문에 범위 체크할 때 t에 대한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줘야 되는 거야. 치환을 한 이 그래프도 그려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t의 값 찾았잖아?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저 함수를 y는 이제부터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하고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사실 이거 지금 합성함수거든요. 합성함수. 원래는 이 함수인데 그 t자리에 사인을 합성을 시키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 t가 대칭축이 얼마?
2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t에 대한 범위가 0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요 구간 내에서만 여러분들 딱 봐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t가 0일 때 뭘 가져? 최대값을. t가 1일 때 뭘 가져? 최소값을. 그래서 0 집어넣고 최대, 1 집어넣고 최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끝입니다. 됐죠? 자, 넘어가서 2번 가볼게요. 2번. 네, 2번 문제는 지금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파이. 자, 그 다음 또 옆에 뭐야? 플러스 사인 제곱 x. 그 다음 또 뭐야? 마이너스 4. 코사인 x 플러스 파이. 또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1. 자, 이것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얘는 있잖아, 봤을 때 먼저 항상 우리가 x라고 피어하게 만드는 게 낫지, x 플러스 2분의 파이 혹은 뭐 x 플러스 파이 저런 거는 전부 다 너네들 시그널 보내는 거야. 뭐 해라? 각변환 해라.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 체크 그거 하라는 소리야. 함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2분의 홀수 파이면. 그치? 근데 부호 체크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부호 체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수 바뀌어서 사인 제곱 x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그대로 갑니다. 사인 제곱 x. 자, 얘는 함수 안 바뀌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4 코사인 x라고 그대로 쓰는데 부호 체크는 해야 돼요. 파이만큼 갔다가 x만큼 더 간다라는 그 얘기는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1. 여기까지 한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 사인을 치환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다 꼴이 똑같아야 돼요. 사인이면 전부 다 사인으로, 코사인이면 다 코사인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코사인하고 사인이 난무하면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2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해야,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제랑 사뭇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2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내림차순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일단 내림차순 정리. 패턴은 똑같아요. 뭐냐면은 쌤은 여기서 봤을 때 코사인 x를 나는 또 t라고 치환을 하겠지. 치환을 했으면 범위 체크를 해야 되니까 x가 주어졌는지 보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x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럼 실수 전 구간에서 보라는 얘기고 실수 전 구간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럼 이건 그래프도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놓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뿅 하고 그려줍니다. 그럼 대칭축만 찾으면 되는데 대칭축이 얼마냐? 1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최소값은 마일에서 최대값은 1에서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답하면은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 삼각함수 최대 최소를 쌤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자, 마지막 하나 넘겨서 9-8번. 네, 9-8번 갑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사인 제곱 x 플러스 2a 코사인 x 마이너스 1의 최대값이 4일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한테 제시된 함수 꼴이 y는 보이죠? 지금 코사인이면 코사인, 사인이면 사인이어야 되는데 둘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2a 코사인 x 1차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항상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2차는 바꿀 수가 있는데 1차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함수의 주인은 1차 함수 꼴인 게 주인이 돼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사인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형태로 무조건 바꿔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코사인의 형태로 바꿔놨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a 코사인 x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또 간다. 얘 지금 보면은 내가 코사인 x를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게 돼. 치환.
그러면 t에 대한 범위 체크, t에 대한 범위 체크를 하려고 봤더니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해서 하나의 사이클을 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전히 t에 대한 범위는 마일부터 1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쌤은 저걸 다시 내림차순, 아니 t로 치환해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at 그 다음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라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a가 뭔지를 몰라. 그치? 대칭축을 잡으라고 하면 아마 너네 입장에선 t는 a라고 잡을 거야. 맞지? 근데 그 t에 대한 범위가 마일부터 1까지잖아. 어디 있는지 안다고 모른다고? 몰라요. 문제에서는 양수 a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입장에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마일부터 1까지가 여기 있는 경우. 그렇죠? 두 번째, 마일부터 1까지가 이렇게 있는 경우.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정말 무슨 얘기인지 되나요? 네. 그나마 조금만 쌤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 디테일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사실 마일부터 1까지 여기에 이쪽에 다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일부터 1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경우 있죠?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있잖아요. 분명히 A가 양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일부터 1까지라는 이 구간 내에서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0이죠.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게 0이죠. 그럼 0은 이미 얘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소리는 이 구간의 그래프가 똑같은 게 아니라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 하자면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값만 물어봤지만 최대값만 알려줬지만 사실은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요 얘기는 사실 수상 2차 함수 최대 최소와 관련된 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 라는 의미에서 쌤이 얘기를 합니다. 됐죠?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할 거고 쌤이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삼각함수 그래프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그래프를 내 손으로 계속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원입니다. 그래프를 계속 이렇게 그려보고 저렇게 그려보고. 근데 다음 단원인 삼각 방부등식을 할 때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죄다 풀 거라서 그래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쌤이 다음 시간에는 삼각 방부등식하고 삼각형과 그 삼각함수라고 해서 그 사인 코사인도 같이 할 거거든요.